네, 집 주시 시간입니다. 이 의술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질병을 퇴치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고질병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절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요즘 같은 시기에 날이 살살지면 관절염 환자들 정말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무릎 관절염과 치료 방법이죠. 관절경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중에 여러분 직접 전화로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2대 상담 전화 열려 있는데요. 지역번호 032-830-1131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혜민병원 국희균 과장을 모셨습니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무릎 관절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인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우선 원인을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릎 관절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특히 여성에게 많은 경우가 되겠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좀 비만한 분들이 흔히 정상인보다 한 2배 정도 난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젊은이들에 흔히 있는데 무리한 운동을 하여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는 요즘 빈번한 사고로 인해서 외상성 관절염이 많이 있겠습니다. 네. 네, 또한 선천적으로 무릎이 좀 휘어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설명 좀 들어봤는데 비만인 분들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체중이 많이 무릎에 쏠리니까 무릎 관절염에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네, 통계적으로 보면 저나라 여성분들이 일상 생활하는 데 특히 가정에서 무릎을 많이 굽혀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체중의 한 7배나 8배 정도 체중이 부하가 무릎에 걸리기 때문에 무릎에 많은 부담을 가져와서 관절염이 흔히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손빨래하고 청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여성들이 관절염 환자가 더 많지 않나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관절염은요, 이런 생각 같은 게 분명히 일기예보에서는 말했습니다 했는데 할머니께서 얘야 오늘 비 온다 하시면 빨래 걷어라 하시는 거요. 낮없이 비가 온단 말이에요. 이 날씨하고 관절염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무릎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가 많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무릎 안에 윤활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무릎 주변에 있는 뼈들이 직접 닿아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것은 슬관절 모델을 갖고 왔는데 이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을 보면은 큰 뼈인 대퇴골과 작은 뼈, 경골과 슬개골이 있고 안쪽에 맨질맨질한 물렁뼈가 있겠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안에 있는 관절액이 적기 때문에 직접 물렁뼈가 닿는 경우가 많이 생겨되기 때문에 통증을 많이 유발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소위 이른 퇴행성 관절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무릎 관절염이 오면 무릎이 시리다, 아프다, 콕 쑤신다, 표현도 참 붓는다 많습니다. 그러시잖아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무릎 관절염에 걸리면? 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연골판 손상인 경우가 되겠는데 이런 경우는 무릎 안에 2개의 연골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골판이 손상이 되면은 무릎을 굽힐 때나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을 느끼게 되고 무릎이 휘청거리는 느낌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하다가 다리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좌우로 휘게 되는 경우는 무릎 바깥쪽에 있는 2개의 인대와 안쪽에 있는 인대가 손상이 되어서 무릎이 많이 붓게 되는 이러한 인대 손상이 있겠고 또 하나는 무릎 뒤에 볼록 튀어나와서 혹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릎을 싸고 있는 막이 한쪽이 틀어져서 관절액이 이상 현상으로 밖으로 튀어나와서 생기는 쌍앙종 같은 것들이 있겠고 맞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 슬관절 통증이 워낙 많아서요. 차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차트 보면서 일본 유연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 모형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연골판 손상이 있고요. 층과 휘청거리는 느낌이 있고 인대 손상 같은 경우에는 잘 걷지 못하고 무릎이 많이 붓는다고요. 또 수란 낭종, 무릎뒤가 혹처럼 불룩 튀어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스개골, 연골 연화의 경우에는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요. 흔히 무릎 관절염일 경우에는 아파서도 운동을 잘합니다만은 혹시 운동하다가 다칠까봐 운동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좀 운동을 피하겠죠? 아닙니다. 적당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주의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무릎 안에 통증 부하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좋겠지만
그래요? 예. 운동 부족은 오히려 근육과 뼈를 약하게 해서 통증을 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릎 관절에는 어떤 운동 좋고 또 어떤 운동 피하는 게 좋은지 역시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운동은 한마디로 체중을 곧 분산시키는 운동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수영과 에어로빅, 실내 자전거가 좋은 운동으로 환자들한테 권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좋지 않은 운동은요? 네, 좋지 않은 운동은 체중을 비정상적으로 무릎에 부어시키는 경우로 등산이나 계단 오르내리는 운동 또는 조깅이나 테니스, 요즘 서시도 많이 하는데 그런 운동은 좋지 않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에어로빅을 보니까 좋은 운동 쪽에 속해 있는데 그렇다고 에어로빅을 너무 과하게 무슨 경기 에어로빅 하듯이 그러면 그거 되겠죠? 그냥 슬슬 몸을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적당한 운동은요, 어떤 병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적절한 운동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집 시간에는요, 관절염 중에서도 무릎 관절염과 그 적극적인 치료 방법인 관절경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 궁금증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방송 중에 직접 여러분의 궁금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상담 전화 열려있는데요. 지역번호 032 꼭 누르시고요. 830-1130-1131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는 의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겠는데요. 전국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700-6608 전화하신 다음에 1번 선택하시고 다시 4번 누르시겠습니다. 네. 무릎 관절염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궁금하죠. 네. 치료 원칙이 있을 텐데요. 네, 치료 원칙은 첫 번째 보존적 치료로 약물과 물리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절경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특히 관절경은 진단과 치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한 95% 정도의 환자를 관절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관절경 수술 안쪽 관절 안의 화면입니다. 관절경 수술이라는 것은 환부를 절개하지 아주 작게 절개하여 작은 구멍을 통해서 소형 카메라를 삽입하여서 손상된 부위를 보시는 바와 같이 TV 모니터를 통해서 치료하는 수술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자는 운동 후에 금방식자인대 손상으로 수술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술과 마찬가지로 하지를 지혈하고 작은 전리를 하여 관절 안에 카메라를 삽입하여서 환자와 보호자가 같이 볼 수 있는 수술로 비교적 안전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니터를 통해서 화면을 보고 시술자와 보호자는 밖에 대기하면서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관절경 수술 쭉 함께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무릎 관절염 환자들도요, 증상이 좀 심한 사람과 또 심하지 않은 사람, 비교적 초기의 그 환자들이 있을 텐데 이 관절경 수술은 어떤 환자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절경 수술은 퇴행성 관절염 초기나 중기 그러한 경우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환자들에게 시술하게 되겠고 심한 경우는 절골술이라든지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로 환자의 관절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수술 방법을 시술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는 연골을 배양해서 이식하는 수술 방법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를 보도를 통해서 접한 바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자기의 건강한 연골을 채취하여서 그걸 배양한 후에 한 달 후에 자기의 손상된 부위 연골에다가 이식하는 자가 연골 이식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술 방법으로 저희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 의술이 발달해서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뭐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뭐 보행이 자유로워진다든지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면 반가운 일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수술한다 그러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후유증, 뭐 재발 이런 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는 환자들한테 관절경 수술은 후유증이 거의 없다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치료를 받았어도 재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무릎이 많이 뻣뻣해지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는 수술 부위의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 클리닉을 방문하여서 주치의와 상의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재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전화가 참 많이 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의 전화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서울에 사는 윤강명입니다. 네, 그래요. 무릎 좋지 않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자, 증상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0세 되십니다.
네. 여든 되셨고요. 네, 증상 말씀해 주실까요? 예, 증상은요. 병원에 입원을 하셔갖고 수술 상담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수술을 안 하시는 게 더 좋다고 그래서 수술을 일체 안 했고요. 무슨 수술 상담하세요? 아, 무릎입니다, 무릎. 그러니까 관절경 수술인가요? 아, 그러니까 용어는 모르겠고 네네. 무릎 상태를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하신 후에 수술을 안 하는 게 더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주셔서 예. 그 용어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수술인지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세월이 한 6개월 후에 네. 다시 통을 호소를 하시길래 네.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을 좀 모시고 가고 있는데요. 네. 5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무릎에다가 연골 주사라는 걸 지금 맞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옛날에 듣기로 그게 무슨 주사를 맞으면은 나중에 뼈가 약해진다. 네. 그래서 맞지 마라 이런 말도 있었고 해서 걱정하다가 그 주사는 그 주사 뼈 마취성 있는 주사가 아니고 아까 뼈를 보여주신 것처럼 무릎에 연골의 기능을 해주는 거를 넣어주는 거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맞고 있는데 예. 주변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골줄에 계속 맞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궁금해서 전화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옛날에는 관절 주사라는 건 뼈 주사라 그래서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물을 주입했지만 요즘은 연골 기능을 강화시키는 연골 주사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아까 설명드렸듯이 연골 성분을 추출을 해서 그것을 의약품으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투여하는 경우 한 번의 효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는 없고요. 보통 한 5회에 걸쳐서 투여를 하게 되겠는데 효과의 기능이 보통 한 6개월 정도로 오래가지 않는 그러한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이런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일반 엑스레이뿐 아니라 채취를 하여서 그 전신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체크해야지만 후유증이 적게 되겠습니다. 예. 비교적 안전한 그 시술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전문적 선생님에게 상의한 후에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전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한 통화 전화. 더 받아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서울에 사는 20대 초반의 주부인데요. 예. 제가 현재 디스크가 있어요, 허리에. 네. 근데 그게 자꾸 앉았다가 일어나면 통증을 느껴가지고 이게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허리에 디스크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물이 아픈 건지 아니면 제가 키가 162에 체중이 60이거든요. 네. 체중이 많이 나가서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닌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요. 네.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목 통증도 따라올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몸은 큰 기계의 그 중간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어느 쪽이 망가지되면 다른 쪽이 아프게 되겠습니다. 즉 허리에서 간접적으로 우리 보행에 어떤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래된 경우는 무릎이 아플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여. 두 번째, 체중하고는 저희 나라에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좀 있습니다. 체중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무릎 주변에 인대나 근육이 지방으로 많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약해져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하신 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무릎 주변에 근육을 강화시키시고 체중을 좀 조절하시고 허리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치료를 받으신다면 보행이 정상적으로 받게 되면 아마 무릎 통증도 좋아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네. 우리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노인분들만 걸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이 쓰면은 이제 주부 같은 경우에 퇴행 관절염이 올 수 있는 거죠. 네네. 무릎은 일반적으로 30살만 넘으면 노화 현상이 생긴다고 저희 의사들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잘 있겠습니다. 궁금증 풀으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무릎 관절염에 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생방송인 관계로 많은 분들의 전화를 다 받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대신 방송이 끝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상담 전화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나 지역번호에 상관없이 700-6608로 전화 주시고요. 1번 선택하신 후에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술 후에 환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생활 방식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좌식 생활을 하신 분은 가급적이면 입식 생활로
바꿔주셔서 무릎을 굽히는 생활에서 의자 생활로 생활 방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적당한 운동과 또 체중 조절도 같이 하시면은 아마 앞으로 사시면서 무릎에 대한 통증을 적게 호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 제가 편안히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좋은 말씀 주신 분은요, 희엠병원의 국희균 과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